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봅서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의 뭐뭐이다, 뭐뭐입니다라는 영어의 비동사, 일본어의 데스라는 표현 중국에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주어 뒤에 붙여 시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이 표현에 부정표현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부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뿌라는 단어 뒤에 사성이 올 때는 이성으로 읽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요. 더가 있었을 거예요. 더의 역할이 두 가지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첫 번째, 명사 사이에 쓰여 뭐뭐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 뭐뭐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의미의 소유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표현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 이 점을 배웠고요. 두 번째,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면 무슨 문?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세 번째, 수로 앞에 부정부사 뿌를 붙이면 무슨 문장? 멋진 부정문이 됐었죠.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또 뭐가 된다? 멋진 정반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부정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현재를 부정할 때 뭘 붙여라? 뿌를 붙이고, 과거를 부정해서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뭐를 붙여라? may를 동사 앞에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may 앞에 뭐를 붙여라? 하이를 갖다 붙여서 하이 may什么什么呢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A, 시, B, A는 뭐뭐이다, B, 즉 A는 B다라는 판단의 패턴을 배웠는데요. 이 패턴의 부정 역시 뭘로 부정한다? 뿌로 부정해서 보시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A, 보시, B, A는 뭐뭇이 아니다, B 이렇게 정리해 보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요. 우선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어로 있을 유자에 해당되는 요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단어는요, 우리말 그대로 뭐뭇이 있다 또는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단어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성 목적 온다. 즉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어순 구조가 중요한데요. 우리말에 뭐뭇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뭇이라는 명사가 앞에 오지만 중국어에서 말하는 요 동사의 특징은요, 뭐뭇이라는 명사가 바로 요 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있다, 즉 요 명사, 이러한 형태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유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요, 있다, 우유가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수업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있다, 수업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뭐뭇이 있다,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요 동사의 부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그 부정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뿌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may로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로 부정하는 뿌요뿌요라는 말은 중국어가 아니라 마트에 가면 뭐다? 요구르트 이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매품 짜요짜요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바로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벙요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로 붕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징상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만약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 난을 갖다 붙여서 난벙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연히 여자친구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요. 여자를 나타내는 뉘를 갖다 붙여서 뉘벙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요. 돈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말 한자어로 돈 전자로 쓰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중국어의 병음, 즉 발음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읽을 때 다 같이 치에냐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교재 맨 앞에 발음편에 보시면요. 두 번째 모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음에서 중요한 불규칙 부분입니다. 즉 중국어는요, 영어식 표기는 하지만 불규칙 발음이 많다는 게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 부분은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식처럼 딱딱 외우셔서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익히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I, A, N이라는 모음이 보이게 되면요, 이 안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EN이라고 있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돈이라는 단어도요, 치안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라? 치엔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래서 성조 이성을 넣어서 치엔, 이것이 바로 돈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돈을 감싸는 보자기란 뜻으로 지갑을 의미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읽어라? 지엔바오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도 또 다른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 카드를 의미하는 카가 보입니다. 자,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래어를 자기네 발음으로 바꿔서 읽어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음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카드라는 영어식 외래어를요, 중국어로는 윗상자와 아래하자를 갖다 붙여놓은 글자인데요. 어떻게 읽어라? 카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종류가 많을 텐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카드라고 말하고 싶다면 카드 앞에다가 신용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붙여서 신용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적립카드, 포인트카드, 마일리지 카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 봤더니 쌓다 점수를, 그러한 카드라 그래서 점수를 쌓는 카드, 어떻게 읽을까요? 찌펀카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를 봤더니요, 어제라는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보이면요, 어제, 오늘, 내일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외우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단어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만, 오늘만, 내일만 이렇게 따로따로 외울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을 순서대로 리듬에 맞춰서 딱딱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보냐 봤더니요, 이렇게 외워보는 겁니다. 昨天, 今天, 明天, 昨天, 今天, 明天, 어제, 오늘, 내일을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마지막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수업을 의미하는 커가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명사만 추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동사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떤 동사? 요 동사를 사용해서요, 있다, 수업이라는 패턴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요커, 있다, 수업이 이렇게 외워보는 거고요. 수업을 시작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요, 시작하다, 수업을 이러한 패턴으로요, 샹커 이렇게 동사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는 공부법 꼭 필요할 겁니다. 물론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어떻게? 그렇죠. 부정의 표현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국어의 특징이요, 바로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이는 단어, 우리말의 한자어인 윗상자가 보일 텐데요. 이 단어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윗상자 그대로 위쪽이라는 방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말인 아래 하자 역시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이걸 응용해서 아래쪽이라는 방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뭐뭇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의 소유의 패턴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A, 요, B 어떻게? 쭉쭉쭉 공부해 본다면 A는 있다, B가, 즉 A는 B를 가지고 있다는 패턴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요, 중국어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 여순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이러한 직독직기의 방법을 배워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소유의 패턴에서 주의할 점은요, 바로 뭐뭇이 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뭐뭐시라는 말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 뭐의 어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패턴이 바로 있다 뭐 이게 포인트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자, 我有男朋友我有男朋友어떻게? 나는 있다 남자친구가 라는 패턴이 돼서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他有钱어떻게? 그는 있다 돈이 그래서 어떻게? 그는 돈이 있습니다 또는 그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他有信用卡어떻게 볼까요? 그녀는 있다 신용카드가 즉 그녀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他有护照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는 있다 여권이 또는 그는 가지고 있다 여권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봤더니요. 그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문장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今天有课 어떤 의미? 오늘은 있다 수업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은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뭐뭇이 있다라는 패턴은 바로 어떻게? 있다 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말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그 부정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뿌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정했다? 메이로 부정해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로 부정하는 뿌요는 중국어가 아니라 마트에 가면 보이는 뭐다? 요구르트 이름이라는 거, 자매품 짜요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요에 대한 부정 어떻게? 메이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패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A 메이요 B 어떻게? A는 없다 B가 즉 A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정의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我没有女朋友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나는 없다 여자친구가 라고 해서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他没有钱 자,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그는 없다 돈이 즉 그는 돈이 없습니다 또는 그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他没有信用卡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해석해 봤더니 어떻게 봤냐 봤더니 그녀는 없다 신용카드가 즉 그녀는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또는 그녀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他没有护照 어떻게 볼까요? 그는 없다 여권이 다시 말하면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권을 그래서 그는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는 부정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今天没有课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어떻게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오늘은 없다 수업이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라? 오늘은 수업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뭇이 없다라는 패턴 역시 어떻게 공부해라? 없다 뭐 이러한 규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시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네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뭇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소유동사 요와 메이요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您有零钱吗? 다시 한번 您有零钱吗?
이 문장에서 잔돈이란 표현은 우리가 숫자에서 보았던 0, 링은 사소하다, 자잘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이라는 단어 지엔을 붙여 링 지엔이라고 하면 자잘한 돈이라는 의미로 잔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을 식자 시를 넣어 자잘한 음식이란 의미로 간식을 링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있다라는 단어 요를 사용해 잔돈이 있다라는 표현을 있다 잔돈이란 구조로 요 링지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문장 끝에 마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요, 마 구조를 사용해 누구한테 당신에게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은 당신 있다 잔돈까 라는 구조로 닌요 링치엔마 다시 한번 닌요 링치엔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관광지도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행하다, 관광하다 라는 단어는 리요라고 합니다. 지도라는 단어는 한자어 띠두를 사용해 여행지도, 관광지도라는 표현은 리요띠두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행지도 있나요? 라는 표현은 있다, 요와 문장 끝에 까를 붙여 있다, 관광, 지도가 라는 구조로 리요띠두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可以吗?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요, 各种款式 다시 한번 요, 各种款式 이번에는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다양한 종류, 여러 종류라는 뜻의 각종이라는 한자어 各种, 各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各种 뒤에는 명사가 와서 여러 가지 명사라는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색깔, 색상이라는 단어 颜色, 颜色라고 배웠었죠. 그럼 여러 가지 색깔은 各种颜色, 各种颜色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문장에서 쓰인 스타일이라는 단어는 款式, 款式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고 할 때는 各种을 붙여 各种款式, 各种款式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있다, 각종, 스타일 이런 표현으로 有各种款式, 有各种款式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문장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사이즈라는 단어는 尺寸 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라고 할 때는 각종 各种을 붙여 各种尺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수러 뭐뭐 이가 있다, 요를 붙여 있다 각종 사이즈라는 구조로 有各种尺寸 有各种尺寸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可以吗? 세 번째 문장 다 같이 볼게요.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还有别的颜色 다시 한번 还有别的颜色 문장에서 색상은 색상인데 다른 색상이라고 하네요. 다른 것이라는 단어 别的 비에더는 단독으로 쓰이면 다른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다른 명사라는 구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스타일은 관시였죠. 다른 스타일이라고 할 때는 别的款式 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색깔이라고 할 때는 색깔 颜色를 붙여 别的颜色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항목 추가의 의미로 또 더라는 단어 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의 뜻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 동사 앞에 쓰여서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 또한 역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쓰인 또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해석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또 있다, 다른 색상이라는 구조로 还有别的颜色还有别的颜色라고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样式, 样式라고 합니다. 다른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를? 别的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别的样式, 别的样式라고 만들 수가 있고요. 항목 추가를 나타내는 또라는 단어 还를 넣어 또 있다, 다른 디자인이란 구조로 还有别的样式还有别的样式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可以吗? 네 번째 표현 같이 갈게요. 원하시는 색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没有您要的颜色了 다시 한번 没有您要的颜色了 이 문장에서 원하시는 색상이란 말은 원하다라는 말이 색상을 꾸며주는 구조인데요. 색상, 색깔이라는 단어 颜色, 颜色라고 배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죠? 要, 要가 있었죠. 누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다라는 표현은 您要, 您要라고 쓸 수 있고요. 당신이 원하시는 색상은 뭐뭐 하는 이란 표현은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뭐를 넣어라? 더를 넣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색상은 당신 원하다 뭐뭐 하는 색상이란 구조로 您要的颜色 您要的颜色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문장 끝에 붙인 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의 의미 뭐뭐 했다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로서 뭐뭐 해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수로 없다, 메이요를 넣어 뭐가 원하시는 색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없다, 당신, 원하다, 뭐뭐 하는 색상, 뭐뭐 해졌다 라는 구조로 没有您要的颜色了没有您要的颜色了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没有가 쓰인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크다라는 단어는 따라고 하죠. 더욱이란 단어는 껑이라고 하는데요. 더 크다라는 표현은 更大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 즉 뭐뭐 한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뒤에 더를 붙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더 크다, 뭐뭐 한 것이란 구조로 更大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없다라는 没有를 사용해 없다, 더 크다, 뭐뭐 한 것이란 구조로 没有更大的没有更大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可以吗? 마지막 문장 다 같이 볼게요.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除了这些还有别的除了这些还有别的 문장 앞을 보니 이것들이란 표현이 보이는데요. 사람을 복수로 만들 때는 사람 뒤에 먼을 붙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我, 우리들이란 표현은 我们 워먼이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물을 복수로 만들 때에는 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의 뜻을 지니고 있는 시에를 사용해 이것은 这个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这些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말고에서 뭐뭐 말고라는 표현은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말로 다시 바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거하다라는 뜻의 주를 사용해 줄러 뭐뭇을 제외하고 뭐뭐 말고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제외하고 라는 표현은 제외하고 이것들이란 구조로 줄러 这些 줄러 这些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제외하고 라는 말 뒤에는 또 뭐라는 구조로 또라는 말과 연결이 돼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뒤에 또라는 뜻의 하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뭐뭇을 제외하고
또라는 구조, 除了什么什么还什么什么이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뒤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다른 것, 别的, 别的를 넣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또 있다, 다른 것이란 구조로 还有别的, 还有别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제외하고 이것들 또 있다, 다른 것이란 구조로 除了这些还有别的除了这些还有别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可以吗?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우리말에 뭐뭇이 있다,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동사 어떤 게 있었나요? 요라는 동사가 있었는데요. 요라는 구조는 있다, 뭐 구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표현의 부정 표현 어떤 게 있었나요? 뿌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를 사용해 메이요라고 배웠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배운 하이란 단어였을 겁니다. 어떠한 단어의 특징이 있었나요? 첫 번째, 또한 역시라는 긍정의 어감을 지니고 있었고요.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부정의 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또 더라는 용법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